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부각되면서 2242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하며 69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소비 관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룰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와 미래차 등 10대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추진을 위한 면책 추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증권사의 중소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서 투자 은행 기능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 월요일부터는요, 새로운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다냐 선생님인데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냐 선생이라는 이름 되게 특이한데요. 어떤 뜻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머니W와 함께 하시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동주 소설가의 그 작품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달 붉을 날짜의 풀무야자라고 강한 새를 녹이는 바람, 즉 유연하지만 강함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고요.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죠. 함께 하시면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수익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체득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연함과 강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다냐 선생이라는 뜻처럼 여러분의 또 주식 투자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하게 또 선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서의 좋았던 뉴스, 좀 아쉬웠던 뉴스 꼽아봤습니다. 먼저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Z 플립. 공개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인데요. 판매 호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갤럭시 Z 플립의 국내 온오프 라인에서 판매를 개시를 했고요. 일부 온라인몰에서 이걸 딱 개시를 했더니 30분 만에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호조 때문일까요? 관련 부품 종목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관련 기업들은 뚜렷한 상저하고 실적이 사실 예상되었기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Z 플립의 판매 호조에 따라서 전망치 상향 조정에 따른 실적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서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전망도 밝다라고 하니까 성장 수혜 톡톡히 누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부품주들의 움직임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 브랜드 가치가 한 계단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영업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동안 업계를 조금 괴롭혀 왔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전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이 좀 더 우위를 점하는 쪽으로 일단락이 되기도 했고 ESS 화재 규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시장 이제는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전환기를 맞이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 글로벌 순위도 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한 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순인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곳이 바로 국내 배터리 업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LG화학 같은 경우가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신성장 동력을
추가하게 되면서 3위를 차지한 LG화학도 보이고 있고요. 5위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차지가 되어 있네요. 3.6% 지금 현재 점유율 보여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에 비해서 또 올 한 해 다시 또 한 계단 상승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기 한 개가 더 보이고 계시죠? 10위권을 보시면 1.7%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SK이노베이션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또 이렇게 10위를 차지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가도를 달릴 배터리 업계, 앞으로 악재를 서서히 걷어내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 배터리 관련주들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마음으로 응원 계속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하사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싸일 수도 있고 아싸일 수도 있는 그런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리츠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리츠주의 주가가요, 요즘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리츠주들이 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리테일 업종이 조금 부진하게 되게 따라서 기초자산이 부담으로 리츠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매력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배당 수익 기대감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리츠주에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배당 수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한다면 리츠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주가는 하락세지만 배당을 생각했을 때는 또 인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양면적인 측면에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하사 소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게임주 가지고 왔어요. 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른 모멘텀으로 또 발전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신작 모멘텀이 게임주의 희비를 근데 엇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작이 나와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신작이 기대에 못 미친 서비스 론칭으로 부진을 겪은 업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게임 업종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관측인데요. 특히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 괴리가 커지는 만큼 대형주의 신작 기대감을 뒷받침할 중소형주의 신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자, 2018년 이후 게임 업종 전체 시총은 27조 원에서 35조 원 내외 횡보하고 있지만 중소형주의 비중은 2018년대를 상반기 고점으로 해서 현재 역대 최저치인 18에서 19%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신작에 대한 반응을 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인싸 아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삼성의 새로 나온 갤럭시 Z 플립 판매 호조로 관련 부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죠. 이 배터리 업계의 기업 가치가 오르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악재들이 거치면서 앞으로 새로운 상승 국면을 맞이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리츠 주가가 하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지만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약간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좀 고민된다는 그런 소식도 함께 있었고요. 게임 업종에서는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새로운 또 관심 갖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 선생님.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거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갤럭시 Z 플립의 판매 호조가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폴더블에 대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폴더블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힌지죠. 네네. 접혔다 폈다 했을 때 문제 안 되는 게 힌지이기 때문에 힌지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고사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카메라 부품 쪽에서도 고사양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부품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부품주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섹터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유념해서 보면 더 좋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부품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네.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이 고사양화가 되고 있고 화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쿼드러블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3개 렌즈였다가 4개까지 지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고사양이 될수록 더 수요가 고기능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율주행차에도 또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2020년대는 대부분 실적 호전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 부품주 섹터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에 대해 좀 유념해서 보시라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소식 좀 반가웠거든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가치가 올라가고 악재가 거쳤다고 들었는데 뭐 소송전이라든지 아니면 ESS에 대한 화재 규명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일단 소송이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1심에서는 LG화학의 특허 침해 부분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오래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술 로열티를 지급해서 무마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최근 들어서 중국의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중질환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경쟁력을 한 단계 갖는 게 낫겠고요. 그다음에 LG화학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2차 전지 업종은 그동안 그 화재로 지맥됐던 ESS 부분이 둘이 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황이 굉장히 냉각되어 있었는데 ESS 부분에서도 또 신규로 매출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배터리 업계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단야 선생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5가지 엄선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KH바텍입니다. 오늘 정말 뜨거웠던 인싸 종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KH바텍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이 갤럭시 Z 플립 때문이겠죠. 판매 호조 이어가게 되면서 역시 좀 관련 부품 종목들 강세 많이 받아갔습니다. 특히 KH바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이음새 부분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힌지를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했다라고 하면 KH바텍 역시 꿈틀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장 그 크게 또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확대 전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 있어서의 종가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부품주들 함께 움직인 가운데 KH바텍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8% 가까운 상승폭 그려내면서 25,750원까지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굉장한 최고점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것은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역시 관련 부품주로서도 오늘 또 조명을 받았던 모습이 고스란히 차트에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7%대 가까운 상승 그려내면서 4만 원 좀 못 미치네요. 39,1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두 관련 부품주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JW홀딩스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특허청으로부터요. 간단한 혈액 검사만 하면 바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키트 원천 기술을 특허를 등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발급을 받게 된 거죠. 세계적으로 특허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 일본, 또 유럽인데요. 또 거기에 미국까지 또 특허를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JW홀딩스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시장에서 많이 쏠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 장에 있어서 더 크게 시세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수반된 모습이네요. 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강세로서 장이 마친 모습입니다. 17%대의 강세 지켜내면서 오늘 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6,8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JW홀딩스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초록뱀인데요. 역시 오늘 이 갤럭시 Z 플립과 함께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방탄소년단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관련주들 오늘 우리 장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 기대감에 오늘 역시 관련주 크게 움직인 가운데 특히 초록뱀 같은 경우는요. 방탄소년단과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리게 됐습니다. 이 소식 나오게 되니까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던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는 역도요정 김복주 그리고 눈이 부시게를 집필한 김수진 작가가 라이팅을 맡았다라고 하고 또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초록뱀이요 꽉 채운 30%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습니다. 1,755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역시 관련해서 손오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오공 역시 길게 장대 양봉 그려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피겨 인형을 또 유통을 하고 있는 왕구 업체이기도 하죠. 자, 손오공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오면서 2,245원까지 오늘 고점 터치한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관련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LG화학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또 단야 선생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서 일단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배터리 후발주자로 보일 수 있는 SK가 이 LG 직원들을 빼내가면서 LG가 확보한 공정 기술 너네가 가져갔다라는 내용을 엎치락뒤치락했던 내용이었는데 LG화학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좀 점하게 되면서요. 오늘 장에서 LG화학은 빨간불을 킨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파란불을 킨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가 보실까요? LG화학은 41만 9,500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3만 6,500원으로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각각 마무리된 오늘 장이었네요. 자, 희비가 교차한 두 종목 오늘 이슈에 따라서 반응이 됐던 모습 확인이 되셨고 마지막 종목 메지온 가지고 왔습니다. 메지온이요. 사실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나요? 임상 3상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확 미끄러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나 했는데 오늘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우 강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낙폭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때 낙폭이 매우 많이 커졌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종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크게 수반된 가운데 오늘 10% 넘게 미끄러지게 되면서 원래 오늘 고점 17만 3,200원까지 시작이 됐던 모습이 15만 5,200원까지 내려앉은 오늘 메지온의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갤럭시 Z 플립의 이 판매 호조로 인해서 KH 바텍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세경 하이테크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췌장암 조기 진단의 소식에 JW 홀딩스도 16%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면 언제나 이 초록뱀이나 이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오공과 초록뱀도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소송전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LG화학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메지온만 오늘 소개한 종목 중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핫한 5가지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스마트폰 특히 폴더블이라든가 클램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네. 핵심 부품이 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힌지. 예, 네. 힌지를 사용하는 것이 국내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웨이라든가 레이저라든가 네. 모토로라 이런 쪽까지도 이 KH바텍의 완벽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네. 결국에는 KH바텍이 힌지를 납품하는 게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와. 아무래도 네. 이익률이 개선 여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네네. 한번 재무 예상 증권사에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KH바텍의 2020년과 2021년 예상 실적을 보면은요.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600억입니다. 작년 2019년도 대비 60%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0%입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500% 이상을 확보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 예상을 본다면 2021년은 2020년 올해 약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6,420억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올해 예상하는 건 427억에 2배가 넘는 920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KH바텍은 지난 3월 달에 그 갤럭시 폴드, 힌지의 어떤 오염을 들어가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그 부분이 결함이 제거됐기 때문에 2021년까지 실적 호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상승하더라도 누구 하나 태클을 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면
갤럭시 KH바텍 같은 경우는 기관들, 특히 투신권들과 연기금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또 외국인까지 가세하고 있어요.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들과 외국인들, 그다음에 실적, 이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또 매출도 좋다면은 당연히 반영이 돼서 KH바텍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신규로 물량 전환, 매물화 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환사채, 2회 전환사채 63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63만 주는 주당 8,749원인데, 자, 이것이 시장에 매물화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게 딱 남았거든요. 보통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대주주의 어떤 지분 희석 때문에 콜옵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 대주주의 지분에 관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가 흐름 보더라도 지금 3일 동안 강하게 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강하게 왔지만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점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면은 신고가지만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강한 매물 가격대를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전환사채가 전환됐을 때 시장의 어떤 매물 우려는 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3만 원 수준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가더라도 누구 하나 태클 걸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직전 고점 3만 원 수준까지도 무난하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H바텍 단기간 쉬어갈 수 있지만 직전 고점인 3만 원까지도 예상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만 보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아무래도 올해 2020년에도 뜨는 부분이 2차 전지 관련 주죠. 맞아요. 누가 네. 뭐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반도체가 강하면서 2차 전지가 왕따당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SDI라든가 LG화학이 강하게 갔죠. 역시 누가 보더라도 이제 2차 전지에선 대장 역할하는 부분이 LG화학입니다. 네. 최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소송전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기술 수입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LG화학은 배터리 부분에서 매출이라든가 실적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LG생명과학을 얘들이 합병되면서 치료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은 한번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도 이제 쉬어갈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32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간다면 40만 원 수준에서 지지를 받아 준다면 궁극적으로 44만 원 수준 직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수급입니다. 이건 역시도 기관들 수급, 실적과 함께 기관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단기 쉬었다 가더라도 상승할 여건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이었는데요. 40만 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4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밤 10시 방송 머니W에 다냐쌤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요. 오늘도 양손 두둑히 종목 여러 가지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해요.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저와 함께 잠시 뒤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무료 방송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저희가 추첨 진행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9185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이죠.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의 날개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녀쌤 나와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녀쌤 이렇게 실물로 또 보게 되니까 여기도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자, 발행시장과 매집 단가 분석의 귀재. 다녀 선생 오늘 또 부드럽고 강하게 모든 종목 분석을 맞추고 가지고 오신 이 종목은요. 다름 아닌 6글자입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 소재, 그러니까 솔더볼 관련해서요.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해서 실적도 굉장히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함께 매력 포인트 탐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뒤이어서 또 가지고 오신 종목이 있어서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오신 종목은 되게 길다요. 7글자네요.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프린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갤럭시 Z 플립 관련해서도 수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영상이라든지 신호 그리고 모션 제어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첫 번째 종목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두 번째 종목 모두 오늘 다냐 선생님이 또 메시지를 또 남기시는 건가요? 오늘 또 여러분께 처음 나왔다고 여러분께 인사말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하이 이렇게 외치시고 싶으신가 봐요. 두 종목 모두 하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다냐 선생과 함께 매력 포인트 함께 하도록 하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은 반도체 패키지용 접합 소재인 솔더볼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국민연금 등이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게 사실인가요? 최근이 아니고요. 네, 꾸준히? 작년에 매수했다가 네네. 손절하고 남은 거예요. 손절하고. 네,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었고 DB자산운용에서도 이제 손절하고 남았는데 지금도 아마 고민될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170만 주를 가지고 있고 또 DB자산운용이 145만 주를 들고 있는데 제가 공시를 통해서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주당 평균 단가가 8,300 지금 가격 수준이에요. 8,398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물려 있다가 본전이 왔기 때문에 아마 DB자산운용은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일단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등 평균 매수가를 따져봤을 때 8,398원인데 이게 좀 샀던 그 매수가에 다가왔기 때문에 좀 네. 고민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근데 반도체 업황이 요새는 호조잖아요.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 대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핵심 기업들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그러면은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것도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실적 고전이 나왔고요. 2020년도, 2019년도보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확대,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확대 부분이 바로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2020년 또한 덕산하이메탈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덕산하이메탈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현재 가장 큰 부분이 DB자산운용이 이거를 들고 갈 거냐, 네. 선절할 거냐. 지금 그 부분이거든. 145만 주가 남았는데 최근 들어서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본다면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어제 시점에서 29만 주가 연기금에서 일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DB 자산운용 건지 아니면 저 밑에 8,000원대에서 매수했던 물량인지 한번 지분 변동 신고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바뀜은 나왔지만은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의 매도가 결국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연금과 투신의 매도가 외국인한테 가고 있고 또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비록 DB자산운용의 매도 부분이 시장의 매물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매물 부담 소화를 잘 겪고 있습니다. 지난 8,940원까지 갔다가 되밀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거래가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가 됐을 때 거래가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앞에서 샀던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가 8,900원도 역시 이 주가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 부담을 겪는 것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2017년 가격 수준인 9,700원 수준이지만 9,700원 수준에 있던 거래량 봤을 때 거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덕산 하이메탈의 흐름을 본다면 기업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3만 원 수준에서 현재 4,000원까지 왔다가 이제 8,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 기업이 속한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이들이 해당하는 업종들이 동반적으로 2020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개인들이라든가 일부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라든가 기타 법인이라든가 이런 매도를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팔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높은 가격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거래가 수반됐던 가격대가 12,000원대, 8,000원부터 12,000원대 이 가격 수준에서도 그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덕산하이메탈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12,000원 부분까지는 매물 부담이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2,000원 수준까지 보셔도 문제는 없겠고요. 일단 큰 폭으로 본다면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궁극적으로 7,800원을 깼을 때는 이 가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을 잡아야 되지만 여기서 실적 좋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시장이 하락해서 하더라도 7,300원 수준까지 밀린다면 여기서 물량을 더 확보하는 전략이 오히려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과 네. 수급. 그다음에 국민연금 170만 주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아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DB자산운용인데 손절했다가 지금 본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자산운용 역시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격 전략도 차트 보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스톡 옵션에 대한 건데 이 네. 기업이 임직원에게 이제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톡 옵션 물량이요. 덕산 하이메탈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끼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부분이 그 스톡 옵션의 주가, 그 행사가입니다. 네네. 행사가하고 행사 수량인데 1차 행사 가격이 얼마냐면은 8,140원입니다. 현재 아. 주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수량은 얼마냐면 18만 주, 약 18만 주입니다. 네네. 이것은 2022년 3월에 만기고요. 또 2차 스톡 옵션은 11만 3천 주로 7,98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스톡 옵션이 대략적으로 29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와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2022년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그렇다면은 덕산 하이메탈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에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거는 한 12,000원은 가야지 행사에서 팔았을 때도 직원들 역시도 평가 차익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지금 가격대 행사가 수준에서는 과연 전환할 것이냐?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션은 매물화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주가가 워낙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톡 옵션의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 한참 목표가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갈 이 상승 시그널이 보이니까 지금 빨리 잡으셔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이. 오늘 다니아쌤도 여러분께 하이 하고 있어주셨는데 오늘도 가지고 오신 종목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어떤 매력 포인트 있는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 등 DB 자산 등에서 평균 매수가가 지금 오늘 종가 부분까지는 좀 비슷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의미 있게 좀 체크를 해주셨고 또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또 흑자로 전환했던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호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신규 매물화 가능에 대한 물량이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덕산 하이메탈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엔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오늘 다니아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아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스톡옵션 얘기해 주셨는데요. 잔여 스톡옵션에 대한 물량이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 주가라든지 혹은 또 매물에 있어서 부담으로 또 다가오는 건 아닌지 이 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신주로 발행될 게 있다라면은 부담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행사 가격이 3,0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 부담이겠죠. 하지만은 7,980원과 8,100원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냐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가격, 목표가 이런 거 제시를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매수가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왕이면 좀 빠졌으면 싸게 샀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저는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은데 과연 싸게 사면 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조바심을 내서 가격을 좀 높였습니다. 매수 가격은 8,200원 수준, 어제와 오늘의 저가 수준인 8,200원을 한번 매수가로 봤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넉넉하게 됐습니다. 타이트하게 줬는데 이거는 좀 욕심이 나니까 한 7,800원 선을 손절가로 잡으면 되겠고요. 대신에 7,800원 와서 손해났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7,300원. 그렇다면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2,000원 수준입니다. 직전 고점 9,700원은 가벼울 것 같고 12,000원 수준을 목표가로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워낙 논리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셔서 더 잘 와닿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덕산 하이메탈,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까요? 역시 판넬 준비했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리했는데 매수가는 8,200원 부근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지금은 조금은 고점일 수 있다. 하지만 8,200원 부근은 접근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고, 손절 라인은 7,800원 잡아주셨는데 혹시나 7,800원 터치했더라도 7,300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한번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우선은 7,800원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격 전략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원하는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는 덕산 하이메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스탁스의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삼성 갤럭시 시리즈 폴 더블폰 여러 가지 새 버전이 나오면서요. 최신 버전폰 하면은 사실 카메라 모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 분야에서 알아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적 더 좋겠네요. 네,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업종이고요. 네. 또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네. 이걸 한번 볼까요? 그 하이비전 시스템의 2020년 그 예상 매출액을 보면 작년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2020년 걸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보면 2020년은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20% 가까이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6배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6배요? 네, 당기순이익은 거의 이것도 4배 가까이 증가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액은 작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부가가치의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고요. 또 2021년을 보더라도 2020년 올해 대비 대략적으로 한 20% 매출 증가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 역시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2021년까지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 시대 IT 업종에서 요구하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은 하이 높게, 주가도 높게 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내년 하이 높게 실적도 좋고 고부가 또 고가치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2020년에 새로운 재도약을 꿈꾼다. 뭐 때문에 TOF 3D 센서 모듈 때문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카메라 및 센서 기술 변화 시기에 고객사 투자와 맞물려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TOF 기술의 개화 효과인데 거리인지 기능 수행할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이 뜨잖아요. 이 증강현실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는 이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 TOF 3D 센서 모듈과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길래 이런 기사가 났나요?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게 그 TOF입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요. 시간 거리 쪽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박쥐나 돌고래가 음파를 쏴서 자기한테 반사되는 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피사체가 어디 있는지 거리를 인지하는 게 박쥐하고 돌고래가 이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피사체의 입체 구조를 파악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 먼 거리까지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약점은 뭐였냐면은 우리 밖에서 태양광 아래에서는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적외선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혼용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기술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TOF는 이미지 센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원가가 $3 미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TOF 방식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그거고요. 그렇다면 이쪽이 TOF 방식으로 뭘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입체감을 피사체 입체감을 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고 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보안 쪽에서 중요하죠. 안면 인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안면 인식들이 피사체 입체감을 제대로 이제 인지하지 못해서 이게 보편화가 안 됐는데 지금 알리페이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이제 안면 인식으로 해서 스마트폰 없이도 카드 없이도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 결제 시장, 간편 결제 시장도 이 안면 인식 쪽으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TOF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 중요하죠. 자율주행차 역시도 TOF에 대한 센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들은 매출액이라든가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고부가 고마진 네. 제가 네, 좋아하는 맞습니다. 단어인데요. 자, 뭐 자율주행차부터 안면인식 보안에 되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증강현실까지 정말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런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자회사도 올해 실적이 좋았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경영권 매각 이슈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할지 저는 궁금해요. 일단 자회사 그 3D 프린터 회사입니다. 네. 큐비콘이라는데요. 이쪽에 지금 3D 프린터가 어느 정도 그 재생의학이라든가 바이오 쪽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쪽에 대한 수요는 많고요. 네. 특히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 2016년도에 180만 주를 포함한 경영권 매각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다가 이 부분이 이제 안 한다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회사의 매각 단가가 또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그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니즈가 맞는다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적 외적인 이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적 외적으로도 자회사도 워낙 3D 프린터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호실적이고 경영권 매각 이슈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빨리 잡으셔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다냐쌤이 야간 자율학습 쌤 같다고 정말 잘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또 내년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D 센싱 모듈 등 이 TOF 관련해서 입체감을 또 잘 실현시켜 주는데요. 성장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모듈 요즘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자회사의 호실적이라는 부분, 또 경영권이 매각되는 부분이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호재로서 작용이 된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갖고 갈 앞으로의 시세 분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질문이 공매도 물량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이거 주가에 또 부담되는 건 아닌지 알려주세요, 쌤. 공매도 부분 맞습니다. 부담되는데요. 우리가 그 작년 11월 달 보면은 2만 주에서 공매도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공매도가 87만 주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로 공매도 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오면 숏 커버링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여건 된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지금은 하이비전에서는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실적은 좋고 기관들 수급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도 죽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는 올라갈 요인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지만 쉬어갈 자리입니다. 15,000원 부분 직전 고점이지만 결국에 여기서 보더라도 추가적으로는 올라갈 여건도 있죠. 15,000원 고점 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이거는 딱 본다면 한 푼이라도 아낀다면 14,000원. 여기서 오늘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14,000원 수준에서 한번 매수하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요? 이거는 목표가는 조금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1차적으로 쉽게 가는 것은 18,000원 직전 고점대를 1차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것도 리스크 관리 필요하잖아요. 네.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손절가는 저는 이거는 12,600원 짧게 잡겠습니다. 12,600원 잡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이 가격대를 깨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열심히 스탁스에이즈 두 종목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